개그의 대부 전유성이 76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그의 개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 코미디언들이 빈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라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전유성의 빈소가 차려진 가운 이상벽, 이홍렬, 최양락, 팽현숙 부부, 유재석, 지석진, 이경실 등 후배 개그맨들의 조문 발걸음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상벽은 전유성에 대해 어떻게 보면 바람 부는 대로 발길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산 사람이었다며 지금 K컬처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아이디어 뱅크였던 전유성 씨가 좀 더 아이디어를 주고 갔어야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고 마음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홍렬은 전유성의 개그의 업적에 대해 개그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그저 웃음만을 위해 일생을 살아오셨고 너무 사랑하는 선배다라고 얘기하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최양락은 자신이 데뷔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어른 개그맨이 전유성 형님이었며 전유성 형님이 개그맨을 안 만드셨다면 지금 자신은 개그맨을 당연히 할 수가 없었을 거고 아내 팽현숙 씨도 못 만났을 것이라고 전유성과의 일화를 전하며 감사를 표시했는데요. 빈소 앞에는 이마룡, 김준호, 김지민 부부 등이 근조화환이 자리하며 개그의 대부가 남긴 족적을 엿볼 수 있게 했답니다. 특히 고인과 지난 1993년 재혼해 약 20년간 부부로 살았으나 2011년 헤어졌던 진미령은 근조화환을 보내 추모의 뜻을 표현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화환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죠. 전유성과 진미령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는데요. 이런 진미령마저 근조화환을 보냈으니 전유성이 생전에 얼마나 존경받은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는 사람이 많았죠. 실제로 전유성 덕분에 연예계에 데뷔한 사람도 많은데요. 배우 한채영을 캐스팅한 것도 전유성인데 미국에서 생활하던 한채영은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들과 한국에 놀러 갔었는데 우연히 인사동에 있는 카페를 들어갔고 그 카페가 전유성이 사장인 카페였던 것인데요. 한채영은 전유성이 신기해서 전유성에게 사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첫 매니저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채영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광고 계약을 하게 돼서 광고 촬영을 했고 이후 계속해서 미팅이 들어와서 몇 번 일을 하고 나니 연예계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배우 한채영의 가치를 먼저 알아본 게 바로 전유성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유성은 개그우먼 이영자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누가 야간업소에 잘하는 애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그 험한 데서 이영자가 관객을 압도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그래서 전유성이 이영자한테 방송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하고 싶다고 해서 야간업소 얼마 받냐고 물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유성은 자신에게 한 3개월 훈련 받으면 방송할 수 있진 않겠냐고 했더니 이영자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에 선불 받은 거를 업소에 다 돌려주고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전유성은 이영자를 MBC에 소개해서 같이 출연하게 됐는데 2주 만에 빵 뜬 것이었죠. 살아 살아 내 살아 등의 유행어로 히트를 쳤고 갑자기 이영자의 출연료가 1,000만 원이 되며 몇십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영자는 전유성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들고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3,000만 원을 써서라도 방송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그걸 해줬으니 전유성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결국 전유성은 이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도와주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영자가 방송인이 되고 싶었던 홍진경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김신영의 가능성을 처음 알아차린 것도 전유성이었는데요. 김신영은 전유성이 교수로 있던 예원대학교에서 코미디를 공부했는데 이후 그는 전유성을 깍듯이 모셔왔다고 합니다. 전유성은 그런 제자에게 힘이 되는 말을 누누이 했는데 김신영이 다이어트와 공황장애 등으로 힘들어하던 시기 교수님 저 한물 갔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전유성이 대뜸 축하한다 고만한 일화는 정말 유명한데요. 한물 갔는데 왜 축하하냐 고 김신영이 물으니 한물 까고 두물 까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보물이 될 거야 두고 봐 라며 용기를 줬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후 김신영은 승승장구했고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였던 전국노래자랑 MC 자리를 송해에 이어 꿰차면서 명실상부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전유성이 걸어온 길은 보통 개그맨들과 다릅니다. 그는 지금까지 27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코미디언이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흔한 일이니 이건 접어둘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유성의 코미디언 인생 42년은 다르게 생각하기와 고정관념 깨기로 축약될 수 있는데요. 그는 몇 발짝 앞서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죠.
1995년 종로구 인사동에 학교종이 땡땡땡을 열었는데 교실 분위기에 카페로 추억을 파는 카페는 문전성시로 완전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사실이 소문이 나자 금방 전국의 유사, 학교종이 땡땡땡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는데 전유성이 연 카페는 대부분 성공했습니다. 2007년 정착한 청도에 카페 니가 쏟았제를 열었는데 내가 쏟았지. 의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재치 있는 카페 이름이죠. 전유성은 책을 쓰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1995년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 달을 써서 저자로 이름을 날렸고 곧이어 PC통신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가 오며 연이은 히트를 쳤습니다. 같은 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를 써서 독자들에게 비겁하게 살 것을 주문했는데 독특한 제목의 이 책 역시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저자 전유성을 다시 보게 만든 것은 1997년에 출간된 남해 문화유산 답사기였는데 전유성표 유럽배낭 여행기로 2001년에 남해 문화유산 답사기 2가 나왔죠. 2007년에는 삼국지를 거꾸로 보는 전유성의 구라삼국지 시리즈로 10권이 출간했는데 이렇게 전유성이 쓴 책이 모두 33권이니 작가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유성은 코미디언 후배를 양성하는 선생이기도 하죠. 예원대 공연예술학부 코미디 전공 전임 강사로 있으며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을 만들어 신인 개그맨들을 양성해왔는데요. 신봉선, 박희순, 안상태, 황현희, 김대범, 이재형, 김민경, 서성금, 김종은 등이 바로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 일기생들이죠. 전유성은 연출가이자 극본작가기도 했는데 청도 야외음악당에서 열리는 개나 소나 콘서트는 2009년부터 시작해 대박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이쯤 되면 전유성이 화가로 시작해 시각예술의 거의 모든 장르를 크로스오버한 앤디 워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한 토크 콘서트에서 전유성은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습관적으로 하는 말부터 바꿔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요. 가수 최백호의 전시회에 방문했을 때 전시회를 축하합니다라는 화환이 수십 개였는데 최백호 씨 정말 근사한 일이네요라는 다른 문구에 화환이 눈에 띄었다 라며 색다른 표현이 주는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 인사와 장례식 근조화환, 결혼식 청첩장 문구 등 일상생활에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대신 자신만의 언어를 찾으라 라고 조언했는데요. 전유성은 수십 년 전 이사 간 집에 살던 사람이 남긴 메모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며 평범한 인사가 아닌 평소 자주 시켜 먹던 음식점을 소개하며 행복하게 살라고 적힌 메모였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사 온 집에서 이런 메모를 발견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남다른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또 지하철 개찰구 바에 붙은 정관장 드신 분은 살살 미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에 화가 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남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죠. 실제로 전유성은 돈벌이랑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자신을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지 남이 만들어 놓은 일은 왠지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인생살이가 서투르다고 고백하는 전유성은 스스로를 음치도 몸치도 아닌 삼치라고 했죠. 지구에 처음 온 사람처럼 전유성은 내년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현실화시키느라 바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의 엄청난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세상에 나올 수 있게끔 쭉 건강하길 바랐건만 결국 이런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네요. 고인은 지난해 급성 폐렴, 부정맥, 코로나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총 16kg가 빠질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냈고 지난 6월에는 기흉 시술까지 받았죠. 최근에는 다시 병세가 악화돼 지난달 6일 예정돼 있던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행사 참여를 취소했는데요.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제 고통 없는 세상 속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